영국인 26세 남성 제임스 윌킨슨 씨는 K-팝 데몬 헌터스를 시청한 후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어 4주간의 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런던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금융회사에서 2년간 근무한 그는 평소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의 강력한 추천으로 우연히 시청하게 된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작품 속에서 묘사된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부산 해운대의 환상적인 야경, 그리고 한국의 전통 사찰과 현대적 마천루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아 직접 그 장소들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임스 씨는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해서라도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보겠다는 결심을 하며 4주간의 한국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도 거의 전무했지만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만으로 무작정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씨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간 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상세한 여행기를 게재했는데 이 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CNN에서도 이 여행기를 소개하며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한국 체험담이 많은 서구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가 한국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했고 어떤 감정적 변화를 겪었는지 그가 직접 작성한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26살 제임스 윌킨슨입니다. 저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을 우연히 접하게 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그 감동이 너무 커서 결국 4주간의 한국 여행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에 출발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김치와 태권도 정도만 알고 있었고 한국어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이외에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죠. 하지만 K-팝 데몬 헌터스를 시청하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국의 풍경들, 특히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모습과 부산 해운대의 황홀한 일출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꼭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약 3개월 동안 한국에 대해 나름대로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기초적인 한국어 표현들을 익혔죠.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와 사회적 매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했고요. 하지만 실제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보니 제가 준비했던 것들은 정말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걸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연속적인 놀라움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느낀 것은 모든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현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도 정말 인상적이었고 외국인인 저를 위해 영어로 상세하게 안내해 주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만난 직원분이 제가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자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한국 여행에 대한 유용한 조언들까지 아낌없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여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관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도시 풍경들이 정말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이었어요.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고층 아파트 단지들과 곳곳에 보이는 한국 특유의 건축 양식이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특히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이 런던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자체의 청결함과 정숙함도 정말 놀라웠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다국어 안내 방송을 통해 외국인 승객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당연히 한강이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봤던 바로 그 장소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바로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는데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는 것부터가 하나의 모험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망이 정말 복잡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선도를 해석하는 것이 처음에는 다소 어려웠지만 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영어 표기 안내판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여의도역에서 내려서 한강공원까지 걸어가는 길에서부터 정말 많은 국적의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동시에 들려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정말 글로벌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처음 한강을 바라본 순간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작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경험은 한강공원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광경이었어요. 정말로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렸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까지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동시에 들려왔어요. 마치 UN 본부 같은 느낌이었죠. 저처럼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작품의 OST를 들으며 한강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강공원에서 만난 독일 커플이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작품을 보고 한국을 방문했다면서 작품에 나온 에테르날 스카이라는 OST를 함께 들으며 산책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어폰을 나눠 쓰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함께 한강변을 걸었는데 정말 마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음악과 함께 걸으면서 바라본 한강의 석양과 강 건너편의 마천루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또 다른 인상적인 경험은 한 스페인 관광객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는 작품에서 나온 정확한 각도로 한강 다리 사진을 찍기 위해 여러 지점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최적의 촬영 포인트를 찾아다녔죠. 결국 우리는 작품 속 장면과 거의 동일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작품에서 본 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름다움이었어요.
특히 해가 지면서 도시 전체에 하나씩 불빛이 켜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과 양쪽 강변에 늘어선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작품에서 그려진 것처럼 정말 마법 같은 풍경이었고, 왜 이곳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요 배경으로 선택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공원관리직원과의 대화였어요. 그분은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직원들도 작품을 시청하며 관련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은 작품에 대해 정말 상세히 알고 계셨고, 제가 작품에서 인상 깊게 본 장면들이 촬영된 정확한 위치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심지어 작품 속 주인공들과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움까지 주셨죠. 그런 세심한 배려와 전문성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강공원 내부의 다양한 시설들도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따라 라이딩했는데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이 정말 상쾌했어요.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쉬면서 한강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하는 것도 좋았고요. 특히 밤에 반포대교에서 보는 무지개 분수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음악에 맞춰 변화하는 분수와 조명이 만들어내는 장관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기념품점에서는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점원분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둘째 날에는 창덕궁과 덕수궁을 방문했어요. 솔직히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웅장하고 우아했어요. 창덕궁의 인정전에서부터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격조가 대단했고, 궁궐 내부의 건축물들도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창덕궁의 후원에서 체험한 자연과 인공의 조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연못에 비친 정자의 모습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한국 전통 정원의 철학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분이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와 그 이전 고려, 신라, 백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이 정말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의 배경과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문자, 체계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덕수궁에서는 서구식 건물과 한국 전통 건물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서거당과 중명전 같은 서양식 건물들이 전통 한옥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건축 양식의 공존을 통해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변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서 느낀 고즈넉한 분위기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었어요. 한옥마을 체험도 정말 특별했어요.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전통 한옥들 사이사이에 모던한 카페나 갤러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독특했어요. 한옥의 처마선과 기와지붕이 만들어내는 곡선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간판들이 묘하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인사동에서의 문화, 체험과 쇼핑도 정말 즐거웠어요. 전통 공예품부터 현대적인 디자인 상품까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었고, 다양한 한국 전통 음식들도 맛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마신 대추차와 유자차의 맛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있었어요. 점원분이 차의 효능과 우리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 한지로 만든 공예품들과 나전칠기 같은 전통 공예품들의 정교함에 정말 감탄했어요. 명동과 홍대에서의 쇼핑 경험도 정말 특별했어요. 명동의 활기찬 분위기와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가득한 거리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서 놀랐어요. 점원분들도 외국인인 저를 위해 영어로 친절하게 제품 설명을 해주시고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남성 화장품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왜 한국 남성들의 피부가 그렇게 좋은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명동의 길거리 음식들도 정말 맛있었어요. 호떡의 달콤함과 붕어빵의 따뜻함, 그리고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미각적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걱정했는데 한국의 매운맛은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달콤함과 깊은 맛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맛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순대와 어묵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서 놀랐어요. 홍대에서는 젊은 에너지와 창의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는 버스킹 공연들과 독특한 패션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한국의 젊은 문화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클럽과 바들이 즐비한 홍대의 밤 문화는 런던의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춤추고 술을 마시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이었어요.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고등학생이 자기가 가야 할 방향과 완전히 반대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어요. 그때 정말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과의 대화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제가 K-팝 데몬 헌터스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국의 현대사와 급속한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 학생은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특히 한국 전쟁 이후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 학생 덕분에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경험도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과 발효, 음식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갈비찜의 깊은 풍미, 삼겹살의 고소함, 불고기의 달콤함까지 고기 요리만 해도 정말 다양했어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같은 국물 요리들도 각각 독특한 맛과 영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한정식을 경험한 것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각각의 반찬들이 모두 다른 맛과 텍스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김치만 해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등등 각각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먹기 어려웠는데 점점 그 깊은 맛에 중독되어 갔어요. 특히 묵은지가 들어간 김치찜의 깊고 진한 맛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효 음식의 건강상 이 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장수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다양한 면 요리들도 정말 맛있었어요. 냉면의 시원하고 깔끔한 맛과 잔치국수의 담백함, 칼국수의 진한 국물 맛까지 면 하나로도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물냉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차가운 국물과 쫄깃한 면발의 조화가 정말 독특하면서도 중독성 있었습니다. 비빔냉면의 매콤달콤한 양념장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먹을수록 매력적인 맛이었어요. 한국의 카페 문화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정말 곳곳에 개성 있는 카페들이 있었고, 각각의 카페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런던의 카페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한국의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루프탑 카페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한옥을 개조한 전통 카페에서 마신 전통차의 맛도 특별했습니다. 오미자차의 새콤달콤함과 쌍화차의 고소함, 그리고 녹차의 은은한 향까지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과의 대화도 제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는데 한국의 카페 문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예술과 취향 표현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는 저에게 서울 곳곳에 숨겨진 감성 카페들을 지도로 표시해 소개해 주기도 했고, 그중 몇 곳은 실제로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작은 카페에서 마신 쌍화차 한 잔에 어느새 시간도 언어도 잊고 한국의 정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을 보내고 난 후에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또 다른 배경이기도 했던 해운대와 광안리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KTX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하며 한국의 다양한 지형과 도시의 표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부선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한 편의 로드무비를 보는 듯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처음 방문한 곳은 해운대 해변이었습니다. 작품에서 보았던 장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생생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바다와 맞닿은 도시의 역동성, 그리고 수평선 위로 천천히 떨어지는 석양이 만들어낸 장면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혼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광안리로 이동해 광안대교가 반짝이는 밤바다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포장마차에서 오징어와 소주를 시도해 보았는데 그 소박한 경험마저도 저에겐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근처에서 버스킹을 하던 한국 밴드의 음악이 분위기를 더했고 어느새 저는 그들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감성을 자극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막바지에는 전주 한옥마을과 경주도 방문했어요. 전주에서는 전통 한복을 대여해서 직접 입어보았는데 관광지 곳곳에서 환영해주는 분위기에 금세 어색함도 사라졌습니다. 한복을 입고 걸어 다니다 보니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이었고 현지인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경주에서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했는데 한국 불교의 깊은 정신과 역사적 유산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죠. 수천 년 전 건축물 앞에 서서 인간이 만든 아름다움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주의 여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를 관광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신과 사람,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감각이 제 삶을 바꿔놓은 거죠. 한국은 제게 있어 이국적인 나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환대의 나라였고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땅이었으며 예술과 일상이 섬세하게 맞닿아 있는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저에게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를 향한 문을 열어준 열쇠였고 그 문 너머에는 제가 미처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문을 함께 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있게, 더 오래 머물며 한국의 숨결을 느껴보려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주었습니다. 제임스 윌킨슨, 런던에서.